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존댓말로 돌아온 토리잘입니다. 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반말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셔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존댓말로 한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이게 왜 사진, 옛날과 다르게 사진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네, 제가 너무 바쁘고, 제 편집자도 똑같이 바빠져가지고,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만들 여력이 안 돼서, 네,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업 분석 리포트는 한 9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에어비앤비와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네, 주 내용은 아마존이니까요,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먼저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들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에어비앤비가 8월달 IPO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으로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공유 경제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비앤비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2조 4천억 원을 차입하고 그리고 전 세계 직원 25% 1,900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초강수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3년 전에 에어비앤비가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 그 당시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했던 것과 달리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에 머무르면서 그 당시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도 별로 좋지 않고 현재 전망과 상황 봤을 때도 IPO를 하지 않겠다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봤었는데 이런 세상에나 IPO를 한대요. 얘네가 또 왜 IPO를 하는지 기사를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코비드-19 충격 이후 미국 증시는 지금 역대 최강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이 줄게 되면서 얼어붙은 항공과 호텔과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됐기에 IPO를 한다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IPO를 하려는 이유가 뭐 지금 기사처럼 낙관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정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낙관적인 전망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 위해 버티기 위해 그만큼 현금이 필요하게 IPO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급감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업과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그래도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은 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소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가 두 차례에 걸쳐서 2조 4천억 원 정도를 수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차례의 수여를 채권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두 채권을 모두 정크본드라 불리우는 지적하면 쓰레기 채권, 말 그대로 고위험군 위협의 고금리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크본드를 통해 수여를 할 정도로 에어비앤비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전망이 오길 기다리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IPO를 통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긴급 수요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겪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사 말대로 낙관적인 전망이다, 낙관적이게 약간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IPO를 한다기엔 다소 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더욱더 기사 찾아보시면 더욱더 많은 내용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본격적인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아마존 좋아합니다. 아마존 화이팅! 네, 아마존이 5월달부터 계획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소유 관리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와 JC페니, 시어스 매장들을 물류업체로 인수하겠다는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책이나 의류, 주방용품, TV 이렇게 백화점에서도 빠르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소비자들의 실거주지와 거리가 가까운 백화점 쪽에 물류센터를 차리면서 더욱더 배송에 대한 속도를 단축시키는 목적이죠.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인 라스트마일을 좀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 온라인 전문업체인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배송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배송시간 단축이 외에도 아마존이 JC페니와 시어스를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쇼룸입니다. 아마존은 대표적인 온라인 공룡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받는 대표적인 O2O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O2O의 필연적인 단점은 내가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 내가 받는 물건에 대한 차이가 소비자마다 느끼는 것이 확연히 다르고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품과 환불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JC페니와 시어스 매장에 쇼룸을 차려 놓음으로써 오프라인으로 본 후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다시 물건을 받는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O2O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었다면 아마존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내오는 새로운 O2O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근처에 있는 매장들을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만큼 현재 월마트가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마트들의 위치가 생활권에 있는 만큼 드론 배송도 역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은 6월 달에 1조 원대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현재 세계에서 모두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모두 자율주행 시장에 OS와 소프트웨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돌려보면 최근 아마존의 행보가 사람들의 생활권에 물류센터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수를 인수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죽수 인수와 JC페니와 시어스 인수 협상은 JC페니와 시어스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이 인프라 속에서 자율 배달을 할 시스템을 이 죽수로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은 사람들의 생활권 거리에 물류센터를 세우고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통해서 배송을 더욱더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수들에 대한 뒷배경은 솔직히 제프 베조스밖에 몰라요. 어느 정도 제 뇌피셜이니까 거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월마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네, 월마트는 지금 인스타카트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배송 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신선식품 전문 배송업체로 코로나19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인스타카트는 남다른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로 미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신선식품 배송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땅덩이가 엄청 넓잖아요. 즉 아무리 빨라도 창고에서 출고되고 미국 전역으로 자택까지 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물건이 출발했을 때보다 상당히 시들을 수도 있고요.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월마트의 새로운 매출 성장을 이끈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픽업 서비스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인스타카트는 흔히 우리가 우버처럼 부르는 신선식품 전문 배달 요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네 마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주문자를 대신해서 직접 다 장을 봐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월마트는 현재 3곳에서 파일럿 배송을 시작하고 있고 현재 월마트의 매장 90% 이상이 소비자 생활권과 10마일 이내 입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프라인 상권을 온라인 상권과 더욱더 연결해서 더욱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투자, 월마트는 온라인 앱 투자 이렇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회사 모두 라스트마일 섭렵을 통한 그 누구보다 빠른 배송으로 이 시장에 패권을 잡겠다는 것이죠. 두 회사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또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제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서 잘 나오면은 다음에도 한번 존댓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